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군 창건 기념일 과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까?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타격수단이 실전 배출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북한군 창건일 85주년을 기념해 어제 평양에서 중앙보고대를 열고 각종 핵탄두와 첨단 타격수단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넣은 핵 공격 수단들은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적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으려고 한다면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를 가라앉히겠다며 미군 함정들이 불타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패배는 언제나 침략자 미제의 것. 북한의 직업총동맹이나 청년동맹 같은 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동원돼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창건일을 이틀 앞두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지 국방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홍 기자, 우리 군이 보는 오늘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판단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 외에도 전술적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미국의 대북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 등으로 구성된 미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마친 뒤 조만간 동해 먼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언급한 대로 계속 한반도로 북상 중인 항모 칼빈스함이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해군은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 도착하면 구축함 등을 투입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 훈련엔 북한 잠수함 탐지 같은 대잠 훈련은 물론 대함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르면 오늘 한반도 해역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진 핵추진 잠수함 미시가노도 훈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미 양군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때 대규모 열병식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전략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지만 실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기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도발 없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만 칼빈스노를 겨냥해 연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북한과 공군 전폭기를 비상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땅꺼짐, 흔들림 가장 먼저 감지되는 곳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선양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국 특파원. 네, 중국 선양입니다. 네, 지금 그곳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도 별다른 동향이나 특이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핵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 역시 10시 반이 돼서야 충격파가 감지됐던 만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군창건 기념행사를 맞아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조선족 기업가 다수가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별 도발 없이 군창건 기념일을 보낼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긴장은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특파원 지금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 하나가요. 북한과 중국이 각각 자신들의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이걸 중국의 실제 압박이다 이렇게 봐도 될 만한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연일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불용 입장은 확고하고 북한이 핵을 중단해야 관계가 회복될 거라면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춘다며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양국 관영 매체가 대리전을 벌이듯 강경한 어조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최근엔 접경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던 북중 밀무역 단속도 강화됐는데 이 또한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네, 선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창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각입니다. 아마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완섭 특파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 일본 아베 총리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같은 날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와 시 주석은 불과 열흘여 만에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이 시 주석과의 통화 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성을 비난하고 그 행동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역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의 긴급성에 동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강력히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중일 정상의 전화통화는 북한 김정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도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을 빼놓지 않았는데 안보리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메시지가 나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유엔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오찬 회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가 세계의 실질적인 위협이자 세계 최대 문제라면서 결국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상 유지는 용납할 수 없으며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 문제에 눈감아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면서 북핵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옆나라 일본도 북한의 선택과 이에 따른 미국의 대응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도쿄 이동해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해 특파원, 일본은 그동안 한반도 위기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나라인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당장은 북한의 특별한 동향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수준의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실험도 핵실험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일본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복수의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입니다. 현재 일본이 갖추고 있는 이지스함과 팩3 요격 시스템으로선 100% 요격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난 3월 북한이 쏜 미사일 4발 중 3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떨어졌는데요.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 당시 선보인 사정거리 3,200km의 무수단은 78개 주일 미군 기지를 어디든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워싱턴을 연결할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 제재를 안보리에 촉구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도쿄도 좀 주목이 됩니다. 한미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회의가 도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날 한미일 3국의 수석 대표들이 오전 9시 반부터 도쿄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이 자리에서 3국 대표들은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베 총리는 모레 푸틴 대통령을 만나 대북 역할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과 북한의 나진항 전기 항로를 개설하고 매달 6차례 만경봉호 운항을 허가했는데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은
러시아가 북한에 국제 제재를 빠져나갈 빌미를 주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군 창건 기념일의 핵실험 가능성 좀 더 다각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방안보 포럼 양욱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가장 큰 뉴스가요. 사실 미중일 정상이 긴급히 전화 통화를 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선거 중이기 때문에 좀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있다 없다 이런 논란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그만큼 어느 정도 수위에 다다랐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주변의 주요 강대국 정상 간의 통화가 잦아진다는 것은 무언가 일이 있을 때 빨리 최소한 이 정상들 사이에서는 공통된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다만 과거의 그 대한민국 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1차 북핵위기나 아니면 좀 더 이전에 1970년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보복작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장의 강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제1차 그 북핵위기 같은 경우는 이 연변을 폭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군이 항모를 동원을 하고 뭐 이렇게 때릴 것이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맥락상 봤을 때 그 94년 3월 19일에 그 불바다 발언,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맥락과는 조금 좀 결이 틀리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차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그때에 비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비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 칼빈슨호에 이어서 핵 잠수함 미시간호까지 한반도에 전개된다고 하던데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일단은 이런 그 잠수함의 배치 같은 것은 역시 그 북한에 대한 감시들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잠수함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공격 원잠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그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임무를 하는 것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전략 원잠이라고 해서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쏘는 잠수함들이 있고 그다음에 SSGN이라고 해서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GN 오하이오급 같은 경우는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잠수함 하나에 154발을 갖다가 장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잠수함인데 이런 것이 일단 들어와서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에 대한 굉장히 강한 공격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아직 예를 들어서 그 한미 연합이나 이런 쪽에서 긴장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긴장을 올린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양 박사님 어제부터 저희가 함께 짚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서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고받는 얘기들을 보면 메시지들이 상당히 험악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일단은 그 북중 관계 자체가 과거만은 못하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누차 지적했듯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는 그러한 필요성, 북한 정권이 어떤 형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중국이 굉장히 강한 그 군사력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반면에 미국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 시도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 용서할 수 없다. 결국은 그런 기존의 중국의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 보도 중에 북한이 석유 공급을 통제하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생존이나 핵이냐, 이 북한이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실제 중국이 그 석유 공급을 감소시킨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감소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북한 내부가 이것을 지금 비축하고 있다.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6차 핵실험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결국은 핵을 보유하는 것, 그다음에 핵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갖는 것이 정권의 생존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 핵실험에 관한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에 관해서는 그것이 지금일지, 당장 오늘일지, 아니면 그 다음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양욱 박사님의 얘기는 잠시 뒤에 3부에서 다시 모시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군 창건 기념일 과연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까?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초정밀화되고 지능화된 타격수단이 실전 배출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북한은 북한군 창건일 85주년을 기념해 어제 평양에서 중앙보고대를 열고
각종 핵탄두와 첨단 타격 수단들이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위협했습니다. 연설에 나선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은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넣은 핵 공격 수단들은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적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의 길로 나으려고 한다면 강력한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선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를 가라앉히겠다며 미군 함정들이 불타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패배는 언제나 침략자 미제의 것. 북한의 직업 총동맹이나 청년동맹 같은 사회단체들도 일제히 동원돼 결사항전 의지. 조만간 동해 먼바다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언급한 대로 계속 한반도로 북상 중인 항목 칼빈스람이 이제 도착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해군은 칼빈슨 항모전단이 동해에 도착하면 구축함 등을 투입해 한미연합 해상훈련을 벌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 훈련엔 북한 잠수함 탐지 같은 대잠 훈련은 물론 대함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르면 오늘 한반도 해역에 전개할 것으로 알려진 핵추진 잠수함 미시가노도 훈련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미 양군이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때 대규모 열병식에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전략 무기를 공개했는데요.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지만 실패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이 섣불리 도발하기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도발 없이 이번 위기를 넘길 수도 있지만 칼빈 스노를 겨냥해 연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북한과 공군 전폭기를 비상 대기시킨 것으로 알려진 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천건일을 이틀 앞두고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선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지 국방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홍 기자, 우리 군이 보는 오늘 북한의 도발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북한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군 판단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전략적 판단만 남은 상태라 군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 외에도 전술적 도발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단추를 누르지 못하도록 미국의 대북 압박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7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미사일 순양함 1척 등으로 구성된 미군의 칼빈슨 항모전단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마친 썼던 것 하나가요. 북한과 중국이 각각 자신들의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이걸 중국의 실제 압박이다 이렇게 봐도 될 만한 분위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는 연일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불용 입장은 확고하고 북한이 핵을 중단해야 관계가 회복될 거라면서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의 장단에 춤을 춘다며 중국을 비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이는데 양국 관영 매체가 대리전을 벌이듯 강경한 어조로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최근엔 접경 지역 일대에서 이루어지던 북중 밀무역 단속도 강화됐는데 이 또한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6차 핵실험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네, 선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창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각입니다. 아마 시시각각 보고를 받고 있을 텐데요.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현완섭 특파원. 중국의 움직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땅꺼짐, 흔들림 가장 먼저 감지되는 곳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접경, 선양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필국 특파원. 네, 중국 선양입니다. 네, 지금 그곳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도 별다른 동향이나 특이 징후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막인 이르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지난 5차 핵실험 당시 북한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핵실험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 역시 10시 반이 돼서야 충격파가 감지됐던 만큼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군창공 기념행사를 맞아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조선족 기업가 다수가 방북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북한이 별 도발 없이 군창공 기념일을 보낼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긴장은 늦출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특파원 지금 예전에 볼 수